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요즘 규제로 인한 세금 때문에 투자가 힘드시죠?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예라고 하면서 동감하실 것이고, 반면에 몇몇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타깃이 되어 투자 환경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라면 투자는 꾸준히 해야 하고 수익도 올려야 합니다. 규제가 있든 없든 말이죠.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에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투자 물건도 보이고 수익도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투자할 부동산을 고르려 합니다. 취득세 중과로 8%,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냥 중과 없이 1.1%의 취득세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집을 사면 그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적게 내고 싶습니다. 5억에 매수한 집이 시세 상승이 크게 일어나서 10억 이상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팔게 되면 양도세는 그냥 일반 과세로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00% 시세가 오르는 부동산을 꼭 골라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투자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여 고르기만 한다면 시간만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도 돈입니다. 하고 싶은 몇 가지는 내려놓고 내가 가능한 것 한 가지를 얻으면 됩니다. 그래도 수익은 나니까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장 똘똘한 아파트인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집을 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서울이 어렵다면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인천 등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네, 위 두 가지 모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괜찮은 곳이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투자를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투자를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 경기도, 지방 모두 큰 폭으로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20억에서 어어어 하더니 금방 30억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미루고 기다렸던 시간에 가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방 모두 상승률로만 보면 서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억이 4억이 되었고 3억이 6억이 되었으며 10억이 20억이 되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투자할 곳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투자할 부동산을 매수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미만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정확히는 1억 이하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은 개수를 늘려가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물건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니 매입 전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하는 것도 세금을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구축인데 시세가 오를까요? 수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시세가 오르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전국에 널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검색하면서 손품만 파시면 충분히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권 투자입니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다가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자체로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기 전이기에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 및 등기 전까지는 2,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간에 팔면 됩니다. 물론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전매가 불가하잖아요. 가능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장난 아닌데요. 대신 취득세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는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능한 한 가지를 얻으면 됩니다. 취득세 없이 번 돈의 일부인 양도세만 내도 충분히 수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최근에 분양권을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했습니다. 제 물건을 사신 분은 프리미엄을 제게 주셨고 그에 대한 양도세까지 합법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익이 된다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실거래가 신고 금액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와 매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남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요즘 어떤 곳은 같은 단지 내에서 아파트 분양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경쟁률도 높고 완판도 빨리 됩니다. 그만큼 규제를 피해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늘 돈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왜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매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가 가능한 곳은 훨씬 인기가 많고 양도세도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오피스텔이나 사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넓은 평수가 좋습니다. 아파텔이라 불리는 오피스텔을 사면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오피스텔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규제는 현재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것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가치를 품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실제로 주택이 아닌 땅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토지 상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상 하려고 물건을 살펴보거나 부동산에 갔더니 이미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많은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초기에 진입하면 시간이라는 돈을 잃어버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지정이 되고 단계가 진행될수록 시세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사업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도 괜찮습니다. 대신 취득세 중과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잘 골라보시면 감정 가격도 낮고 프리미엄도 낮은 구역도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취득세 중과 부담도 적어지겠죠.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진행이 한 단계 넘어갈수록 시세의 상승폭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닌 투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상가입니다.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세팅을 잘해두고 시간이 흐르면 시세 차익도 생깁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중요한데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임차인이 잘 맞춰진 상가를 사면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생깁니다. 상가 투자에 대한 영상도 올려두었고 앞으로도 올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핫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는 분양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분양권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현재 나와 있는 지산을 경매나 매매를 이용해서 매입해도 됩니다. 모두 월세와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의 시세와 비교 분석 그리고 입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다주택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건 핑곗거리밖에 안 됩니다. 앞서 보셨듯이 투자할 곳은 널려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굳이 세금을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절세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절세가 투자의 목표는 아닙니다. 최대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물건을 매수해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시세 차익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많다면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세금이 싫다면 지역적으로는 비조정 지역에 그리고 종목으로는 민간임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가 점점 커지고 더욱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투자 상황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도 움직이고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또 바라보고 더 높아지는 시세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결국 투자 마인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세금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나에게만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불리한 환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거나 미뤄두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취득세 이외에도
종부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종부세를 내신다면 자산이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종부세를 몇 천만 원 내도 나의 부동산 자산은 몇십억입니다. 종부세를 안 내고 부동산 없이 살아가는 길과 종부세를 내면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세금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역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2년이 지나면 1억 이상의 수익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득세도 많고 양도세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으로 가격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도 예전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만큼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투자처만 찾으려고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상승장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보세요. 그래도 돈을 버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던 분들입니다. 지금 투자를 잠시 멈춘 상황이라면 또 하나의 이유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만 한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똘똘한 한 채의 장점도 있지만 굳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오히려 적은 투자금, 적은 세금, 핸들링하기 좋은 가격 등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상 똘똘한 한 채를 지금은 팔기도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은 한 채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익이 나니까요. 다주택자들은 포함해서 대부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며 결국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